안녕하세요. 어반브릭스 오피스 관리단 대표 관리인 박재우입니다. 관리소장 유이두입니다. 네, 앞전 영상에서는 저희들이 기존 통합 관리에서 분리해서 이루어왔던 진행 경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총회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2021년 11월부터 이제 기존 통합에서 분리해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저희만의 관리사무소를 두고 운영을 해서 이제 지금 8월이니까 7월까지 만 9개월 됩니다. 만 9개월 동안 저희들이 이제 관리해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관리비죠, 여러분들. 관리비가 진짜 절감이 됐는지 높아졌는지 여러분들 안내를 드릴게요. 우선 이제 통합 관리할 때 이제 9개월, 그러니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 그 9개월 동안 평균 관리비가 평당 4,922원이었는데 저희가 2021년 그러니까 1년 뒤죠.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저희들이 평균 관리비를 뽑아보니까 4,400원 정도가 돼서 약 10%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거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늘고 어떤 항목들이 줄었나 이렇게 지금 살펴보면 어쨌거나 일반 관리비가 원래 기존에 1,000원 초반대였는데 지금 저희가 분리하고 난 뒤에는 800원 초반대로 와서 즉 20%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원래 통합으로 할 때는 관리소장님도 한 분, 뭐, 시설하시는 분, 뭐, 소방하시는 분 다 한 분으로 해서 사실은 분리해서 저희만 인원을 꾸릴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관리비가 증가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인원도 적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관리소장님 한 분, 그 다음에 관리소 직원분 3분,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3분, 그 다음에 경비 2분에서 총 9명의 관리사무소 인원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리비가 20% 절감이 됐다라는 거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뭐 앞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걱정한 거와는 달리 오히려 지금 일반 관리비.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관리비는 뭐냐면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도급 업체, 그러니까 관리 업체한테 매달 주는 돈입니다. 그게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용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일반 관리비인데요. 이게 어쨌거나 20% 줄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청소용품비가 다소 올라갔는데 이제 휴지 사용량도 많아지고 뭐 청소할 것도 많아지고 하는데 어쨌거나 휴지 사용량 부분이 사실은 조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를 절감하는 방법을 지금 관리소장님이랑 같이 논의해서 전략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거는 소폭 그런데 이제 전기료도 저희가 사실 당초에 그러니까 2021년 분리할 당시에는 한 70% 정도 입점률이 됐는데 지금 거의 100%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전기료는 전유 부분의 전기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용 부분에 뭐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복도 등 지하 주차장 이런 전기료인데 어떤 거나 이 전기료도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 관리소 이제 소장님하고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전기료를 절약할까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전기료가 입점률이 100%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증가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수도료는 당연하게 이거는 뭐 화장실 물 내리고 손 씻고 세면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수도료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9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리하면서 관리비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그냥 기우가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총회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총회는 이제 2가지 형태로 갈 겁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할 텐데, 오프라인은 지금 예정은 10월 6일, 올 10월 6일 7시에 저희 3층에 대회의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고를 하고 할 텐데, 혹시라도 일정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개별로 해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전자투표를 할 겁니다. 우리 아파트도 요즘 뭐
관리 규약이라든지 뭐 어떤 사안을 할 때는 전자투표로 많이 하는 것처럼 저희 역시 전자투표를 할 텐데 이 전자투표가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돼서 그래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여러분들 문자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왜 그러면 총회를 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총회는 사실 크게 이제 관리 규약을 변경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규약하고 저희들이 뭐였죠? 관리 규약하고 그 다음에 뭐 장기 수준 충당금 이런 내용들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관리 규약을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분리를 할 때 저를 필두로 해서 저희 관리위원님 네 분이 이제 합심을 해서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일일이 소유자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전화를 받거나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생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를 매 안건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묻고 진행을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그 관리 규약을 만들었을 때는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 표준 관리 규약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절에 총회가 성립되지도 않고 또 이게 참가율이 너무 낮아서 이제 의결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 규약을 변경한 거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저 역시 뭐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뭐 관리인 뭐 관리소장 뭐 관리인 이런 분들 뭐 업체한테 뒷돈을 받아서 뭐 저희끼리 해먹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솔직한 심정인 거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리를 한 것도 그렇고 제가 이때까지 한 일에 대해서 뭐 그런 거 1도 없고요. 또 이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에 따라서 사실은 이 관리단을 독립을 했고요. 그 법에 따라서 한 톨에 부끄러움 없이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한 것을 관리위원회 의결로 바꾸는 게 사실 주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이제 뭐 주차장 관리 규정, 인테리어 관리 규정, 광고물 규정, 시설 관리 규정, 공용부 임대 규정 이런 각종 규정들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전부 다 하나하나 다 뭐 지금 이제 총회도 잘 안 되니까 서면 결의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80% 동의를 받아야 이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관리위원회에다가 위임을 시켜서 관리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내리면 집행하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야, 관리인은 뭐고 관리위원회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관리인은 여러분들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인 거죠. 저는 대통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대통령 하니까 좀 괜히 우쭐해지는데. 그런데, 그냥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관리위원회는 뭐냐? 입법부라고 보시면 돼요.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네 분 이제 관리위원이 있었는데 물론 다 소유자분입니다. 근데 조금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 분을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냈고 두 분이 추가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 위임 결정을 묻는 것도 총회 안건으로 할 텐데 그래서 저희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위원회가 입법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외주를 주거나 업체에 입찰을 할 때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 우리 국회하고 그 행정부 정부처럼 이렇게 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라는 거 저희는 FM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내한테 의견을 안 묻고 관리위원 내가 어떻게 믿어 뭐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게 그렇게 일일이 묻게 되면은 이 관리 업무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에 좀 동의를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보면 뭐 사무 위탁 그러니까 이제 관리 업체를 변경하는 것도 기존에 이제 일일이 소유자 의견을 묻는 거에서 관리위원회 이제 업체 변경하는 건을 말하는 겁니다. 관리 업체 변경하는 건 이것도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내용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어디 건물이든 뭐 입주자 대표든 이제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약간의 보수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21년 2월 달부터 거의 지금 만 1년 6개월 정도 사실 제가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무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관리인한테는 이제 업무 추진비, 나머지 관리위원회들한테는 회의 참석 수당, 그다음에 감사할 때는 감사 수당 이런 거를 주는 거를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하는 걸로 하는데 이거 역시 야 뭐 나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되지 또 그것도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냐 하는 건데 변경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요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얼마를 지급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언제든지 관리사무소 내려가셔서 뭐 회계장부 다 연락 가능하고 기존에는 사실은 뭐 통합일 때는 이거 보여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막 뭐 거부가 당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뭐 업무 추진비 얼마 썼냐 뭐 관리비 뭐 얼마 어떻게 나가냐 하면은 관리사무소 가서 요청하시면은 다 알려드립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감사도 이제 선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 보수도 아까 요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관리위원회에서 감사 수당을 주겠다. 이제 감사 수당은 감사할 때 수당이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 개정안인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의결권에 대한 내용인데 다른 거는 뭐 이제 여기 그 녹색 부분이 저희가 이제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관리단 이게 분리를 했을 때도 응답 안 하시거나 참여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계속 일일이 전화드리고 했는데 저도 생업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물었는데 응답을 안 하시고 하시면 점유자 저희들이 마음대로 뭐 이분은 승낙한 걸로 본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 소유자일 텐데 소유자 이제는 당연하게 이제 임차인들이 있겠죠. 저는 뭐 여기 소유자 겸 입점자이긴 한데 그냥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유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임대료만 따박 들어오면은 사실 별 걱정 안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임차인들은 관리비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임차인 점유자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응답이 없으면 임차인한테 의견을 물어보겠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 선임인데요. 요거는 관리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 제가 사실은 뭐 업무 때문에 이제 관리인 그만두겠습니다 하셔서 공석이 생겼을 때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선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관리인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시로 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하게 여기에 이제 전제사항이 관리인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인 입후보자가 누군가가 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이 관리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관리비 연체인데 저희가 사실 관리비 연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금 2022년 8월 24일 현재 시점에 미납 총액이 4,466만 원입니다. 4,400만 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관리비는 전부 다 고스란히 만약에 안 낼 경우에는 저희
뭐 임차인뿐만 아니라 구분 소유자들이 각각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표준관리구역에 이 내용이 없었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연체 이자, 연체 요율 이거가 없어가지고 사실 지금 통합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요거가 좀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연체율 15% 해서 1할 계산으로 하고 1년 넘어가는 거는 연이율 20%로 해서 1할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연체율을 바꾸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관리비 미납한 거를 독촉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트러블도 많았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강제할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 3개월을 초과해서 체납할 경우에 단전, 단수, 뭐 주차장 사용 제한, 그다음에 공용 광고 제한, 그다음에 뭐 해당 호수 공개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할 수 있게끔 규약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은 합니다. 아니면은 다 고스란히 타 호수에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수송 충당금인데 장기 수송 충당금은 뭐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가 되고 공사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것도 대규모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보험 형식으로 관리비의 일정 부분 적립을 시키는 건데 이 적립을 이제 시키려면은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규약이 상세 규약이 없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장기 수송 계획에 대해서 상세 계획을 넣고 이제 장기 수송 충당금을 적립을 할 텐데 그러면 얼마를 부과를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저희가 뭐 무턱대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업체에 이제 좀 전문적인 컨설팅 근데 업체 비용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충당금 금액을 설정을 해서 요거를 하는데 요거도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예, 하는 맞습니다. 걸로 되어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요 내용 역시 이제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약은 당연하게 이제 여러분들의 찬반 내용을 물을 때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릴 텐데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뭐 연세 많으시고 이러신 분들은 사실 좀 보기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오셔서 이거 출력을 해달라 하시면 저희 그 관리사무소에서 출력을 해서 드릴 테니까 만약에 일괄로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저희가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파일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뭐 알맞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총회 관련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관리라는 게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게 크게 표가 안 나요. 그죠? 근데 아무 이유 없이 현 상태 유지되는 거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참 뭐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좋게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개선하려는 일일이 다 여러분들 설득하고 하려다 보니까 저도 생업이 있어서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훌륭하신 관리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의사를 모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공지는 충분하게 여러분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뭐 공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80%가 다 이렇게. 네. 그리고 참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이제 전자로나 서면으로 하게 되면은 80%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80%가 안 되면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해결할 사안이 지금 뭐 통합관리 측하고의 주차장 문제부터 해서 유니시티의 하장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활성화, 뭐 저희들이 아까 공용 부분 임대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해결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게 되면 계속 그냥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건물의 가치는 내려간다고 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관리소장님 뭐 우리 소유자들한테 좀 독려하는 내용 짧게 한번 해주시면. 예. 제가 뭐 부족하지만은 한 9개월 동안 나름대로 그 건물 관리를 했습니다. 했고, 나름대로 뭐 젊은 소장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뭐 우리 대표님께서 관리인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관리라는 게 저는 엔지니어 출신 소장입니다. 그 관리만 하는 소장보다는 직접 건물과 같이 건물의 문제를 파악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해결하고 같이, 그래야지만 제가 건물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우리 관리위원분들 또 관리인 만나가지고 이 어바모릭스 오피스 이 건물 자체가 제가 관리하는, 저는 뭐 국가로 보면은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여기서 이제 오피스에 녹을 먹고 지금 일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그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관리 규약 자체가 들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그 국가도 국민투표를 5년 만에 하고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되는 상황, 그런 투표율이 저조하듯이 이게 총회를 열어서 모든 사안을 결정하게 되면은 실제로 운용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합건물 자체도 저희가 하는 지금 개정 자체가 저희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기존에 다른 집합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좋은 내용, 그 다음에 최대한 문제가 안 돼, 법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해서 가져와서 이래 운영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규약이지,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면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운영이 어쨌든 잘 돼야 됩니다. 간판 지금 돼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운영 문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려고, 그 다음에 추가 임대 수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려면 이 규약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대 뭔가 나쁜 부분이 아니고, 오피스 건물 자체가 살아나기 있고, 정말 좀 우리 관리위원분이나 관리인분께서 업무를 정확히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규약이라고 생각하시고, 투표를 좀 많이 좀 참석해 주시고, 80%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지금 못 합니다.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제가 가장 힘든 거는 지금 미납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단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 규약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생각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걸려 있으니까 꼭 좀 많은 투표를 좀 부탁드리고 참여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